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에서 전개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과 그에 따른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민주주의 위기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큰 위안과 감명을 선사했습니다. 이는 무도한 내란 수괴를 한국 국민들의 평화로운 방법으로 끌어낸 이 역사적 사건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의 무도한 내란 쿠데타에 맞서 무력 충돌이 아닌 헌법적 절차와 시민적 연대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고 그 열망은 국회를 움직였습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함으로써 윤석열의 대통령직 박탈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민주주의 쟁취가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았던 것은 이러한 과정 전체가 폭력 없이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촛불 시민은 질서와 평화를 지켰고 경찰과 군대 역시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이 단순한 투표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지키는 집단적 이성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뤄낸 이 같은 역사적인 쾌거는 단지 한 나라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헌정 질서를 되살린 전례 없는 평화적 승리라는 점에서 현재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극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모범은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 곳곳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를 축출하기 위한 거대한 저항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동부 지역의 핵심 주요 국가로 잘 알려진 케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케냐 사회가 맞닥뜨린 상황이 지난해 12월의 대한민국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케냐에서는 월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의 부패 혐의에 더해 생활비마저 천문학적으로 치솟자 이에 분노한 케냐 국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숱한 인명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루토 대통령은 가난한 케냐인들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하며 1.64%라는 근소한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약속과 달리 루토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규모 국가부채를 줄이겠다며 빈곤층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케냐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 가뜩이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와 악화된 공공서비스는 물론이고 정부의 노골적인 부패까지 벌어지면서 결국 케냐 국민들은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케냐 국민들의 이러한 행동은 올해 한국에서 있은 촛불 집회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입니다. 바로 무도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낸 한국 국민들의 빛나는 저력이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던 케냐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된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케냐 국민들의 불만에 대해 케냐 정부는 진심 어린 사과나 수습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폭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이 불특정한 집단에 의해 납치되어 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폭력적인 경찰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케냐의 유명 블로거가 경찰에 구금되던 중 구타로 운명하는 등 케냐 정부에 의한 국가 폭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케냐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자신들의 전횡에 제동을 걸고 나선 법원의 명령을 무시함으로써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는가 하면 보다 독립적이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케냐의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냐 정부의 전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유혈 진압하는 행태까지 벌이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루토 대통령이 시위대에 대해 불법적인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6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무려 50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케냐 대통령의 이 같은 비인도적인 행태는 흡사위헌적인 비상계엄령을 통해 비판적인 인사와 언론을 일거에 척결하려 들었던 윤석열 내란일당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바로 모든 문제와 갈등은 반드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저버리고 이 두 사람은 무력을 동원해 국민들의 요구를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케냐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서 더욱더 괴기스러운 점이 발견되는데 이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케냐 국민들과 진솔한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케냐 현지 매체인 더 스탠다드는 케냐 정부가 현재 자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저항의 이른바 지세대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 측의 지세대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진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큰 실소를 터뜨렸는데요. 이 매체는 최근 케냐 정부가 자국 청년들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석하고자 한국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속 학자들을 초청해 공동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7월 14일에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케냐 청년부 및 창조경제부는
한국외대 연구진이 케냐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및 심리적 문제에 더해 경제 및 정치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획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는 이번 연구의 목표가 정책 개입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청년 개발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산하 아프리카 인적자원개발센터 소장인 전올리 교수와 같은 연구소 아프리카문화사센터 소장인 배유진 교수가 공동으로 이끈다. 두 교수는 청년 인구의 경우 케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도전 과제이며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청년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정책 개입을 설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년부는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아프리카 청년 개발을 주제로 한 연구를 위해 정부 연구기금을 신청한 4개의 한국 기관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 참여 의향 표명은 특히 소셜미디어와 시위 운동을 통해 책임성과 보다 나은 거버넌스를 요구하며 시민 담론을 재편하고 있는 케냐 청년들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케냐의 청년들이 연이어 거리로 나서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케냐 정부가 케냐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귀담아 듣기는커녕 청년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뒤늦게 한국 연구진들을 초청하는 총극을 빚고 있다며 거센 비판을 가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이 매체는 한국 연구원들이 제 아무리 출중한 능력과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케냐 대통령이 시위에 나선 청년들을 폭도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들 시위대를 향해 발포까지 명령한 사실을 비춰봤을 때 케냐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약탈과 기물 파손 행위에 대해 강경한 경고를 내렸으며 심지어 가해자의 다리를 쏘라고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하는 발언까지 했고 이 발언은 청년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평화와 대화를 촉구하며 정부와 청년들이 공통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연구가 언제 시작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케냐 정부가 한국 연구진을 초청해 케냐 청년들의 심리와 경제 및 정치적 문제를 연구하려고 나선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케냐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변화는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정부와의 직접적인 대화라는 점입니다. 이는 케냐 청년들이 더 나은 교육과 더 나은 일자리에 더해 존중받는 권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케냐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외국의 도움만 받으려 한다면 제 아무리 훌륭한 연구자료를 도출한다 하더라도 결국 백약이 무효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여실히 보여줬듯이 민주주의는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국민의 마음을 더 많이 얻느냐로 결정되는 만큼 지금 케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과의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케냐 정부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케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단지 연구의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귀담아 듣고 케냐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케냐 대통령 또한 윤석열처럼 헌법과 국민의 저항에 의해 권력에서 물러나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 존중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된다는 점을 케냐 정부가 진지하게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국민처럼 케냐의 청년들도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일어서고 있는 만큼 이제 케냐 정부가 진정성 있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룩한 위대한 민주주의가 케냐 사회에도 제대로 뿌리내려 번영된 미래를 가꿔 나가길 바랍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